네, 안녕하세요. 정보플러스입니다. 네, 오늘 들을 정보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정보일 것 같은데요. 건강에 대한 정보 중에서도 피부에 대한 정보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겨울이 참 길었는데요. 예, 그래도 봄이 왔죠? 그렇죠. 네, 봄철 피부 관리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봄철 피부 관리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겨울 때 많이 상해진 피부를 재생을 시켜서 조금 리페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은 햇볕이 아무래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봄철 그러면 저희가 야외 활동도 좀 더 그렇죠. 늘고 네. 또 바람도 불고 알러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피부 관리를 좀 겨울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봄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가장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게 태양광선이 강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선이 많이 강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따라서 태양광선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뭐 극소수의 환자지만은 태양광선에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태양광선 알러지가 생겨서 나가서 한 15분에서 하루 정도 이후에 태양광선 노출되고 난 다음에 피부가 막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뻘긋뻘긋해진다거나 그렇죠. 조그맣게 돼서 가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게 뭐 꼭 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볼 수 있지만은 여름철에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겨울에 태양광선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피부가 이 새로운 그 강한 광선을 맞게 되면 이렇게 피부에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 polymorphous light eruption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덜 생겨요. 그럼 오히려 봄철이 더 심한가요? 봄에 좀 많이 생기는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저기 캐리비안 같은 데로 베케이션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은 가서 이런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선에 노출되지 않다가 갑자기 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봄에 되면은 물론 이런 피부 태양광선 알러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이 태양광선 때문에 나타나는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태양광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은 피부를 젊게 여드름 없이 잡티 없이 깨끗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최고의 숙제인데 이게 다 대부분의 그 원인이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태양가 알러지가 많이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발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없으셨는데 왜 요즘 이러냐,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뭐 사람들이 피부 자체가 변화가 있으면서 체질이 변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렸을 때 피부가 평생 같이 있으라는 건 없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태양광선을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봄이 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제를 바르는 거,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중요한데, 자외선 차단제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이 태양광선 ultraviolet ray가 이 피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 ultraviolet ray를 갖다가 나눌 때 저희들이 어떻게 나누냐면 UVA, UVB, UVC로 나누는데, UVA는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러니까 저기 visible ray,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광선과 가장 가까운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UVB는 그 옆에 있는 거고, UVC가 가장 멀리 나타나는 거고, 그 이상 가면은 뭐 엑스레이라든지 가마 레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UVC 레이는 보통 우리 오존 레이어에 의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UVA랑 UVB 레이는 오존 레이어를 통해서 지구 서피스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UVA 레이는 보통 그 받으면은 그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괴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노화 현상 나타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UVA 레이고, 피부에 이제 바람 현상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 UVA예요. 바람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암을 갖다가 유발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게 UVA가 됩니다. 그렇죠. UVB는 보통 이게 피부 자체에 선탠되는, 그러니까
빨갛게 탄다든지 네. 아니면 선버른 되는 그 역할을 갖다 제대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피부 그 광선 차단제 같은 거 선스크린을 갖다가 했을 때는 UVB 레이팅만 가지고선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선스크린이 얼만큼 강하냐를 따지는 게 얼만큼 빨리 피부가 이 선버런이 되느냐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이걸 이 레이팅을 SPF라고 해가지고선 네. 하죠. 네. Sun Protective SP Factor. 지수가 이제 예, 높을수록 그렇죠. 차단이 많이 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SPF 레이팅이 15면은 네. 15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예, 그렇죠. 수치 15분의 1로 네. 깎아준다는 얘기고, 아, 그 30이면 30분의 1로 그걸 갖다가 줄여준다는 줄여준다.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PF가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그 SP 지수에 의해서 SPF, 예, 그래서 SPF 지수에 의해서 내려준다. 내려주는 네. 거죠. 아, 15분의 1, 그런 30분의 1, 네. 60분의 1, 요새는 120짜리도 나오죠. 120분의 1로 네. 내려준다 그러죠. 그래서 SPF 레이팅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지수가 높은 거를 발랐을 때 이렇게 뭐 피부가 좀 안 좋다거나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중간 아니면 낮은 거를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SPF 레이팅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미칼을 많이 넣기 때문에 네. 이제 선스크린이 강해서 네. 기름기가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케미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서 그게 알러직 반응, 그러니까 알러직 네. 리액션이 있어서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어느 회사에서 만드냐, 어느 제품에 따라서 꼭 다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죠. 아니고, 네. 근데 SPF 레이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SPF 레이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UVB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바람하고 노화 현상은 UVA예요. UVB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피부 거스러지는 것만 빼놓고서 바람하는 걸 갖다 예방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UVA 레이팅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UVA 레이팅을 갖다가 측정하는 레이팅은 아직 미국에서는 쓰여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강 저희들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선스크린을 바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브로드 스펙트럼 선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브로드 스펙트럼 선스크린은 UVA랑 UVB랑 동시에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쓰던 선스크린은 UVB만 주로 차단을 시켜 주는 네.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UVA랑 UVB랑 동시에 차단해 주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좀 브로드 UVA 스펙트럼이에요. 대부분이 예, UVB가 그렇죠. 다 같이 그래도 동시에 되는. 레이블을 보시고선 사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그렇게 얘기는 되고 저도 또 처음 들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선스크린 자체가 바른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한 2시간 후, 1시간 후 30분 정도 기다려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네네. 때문에 네. 바르고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바르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30분 전에 예. 발라서 효과 지속 효과는 한 어느 정도 시간? 그러니까 2시간 갑니다. 2시간. 레이블 보면은 8시간 간다는 거 있죠? 네. 믿지 마세요. 아, 다 그렇군요. 2시간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네. 케미컬 리액션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 수영장을 갔는데 네. 그 선스크린제를 분명히 발랐는데도 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는 시간마다 또 발라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면 물론 다 씻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에 안 들어가고 땀 많이 흘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네. 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네. 2시간마다 한 번이 아니라 물에서 나올 때마다 발라줘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영장에 저희는 가면은. 이제 디렉션을 보고 그렇죠. 뭐 2시간, 3시간마다 바르면 된다 그렇죠. 했는데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물에다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네. 베케이션을 가면은 쉬지를 못해요. 계속 발라주는 발라주느라. 네, 너무 우리가 이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도 똑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정보를 직접 접하시면서 스스로 네. 판단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아시는데 그렇지만 그 정보가 또 어느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그냥 디렉션을 믿는다든지 인터넷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네. 되는데 항상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이 갖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 시간은 봄철 피부 관리 가장 이제 그 봄철 피부 관리 중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햇빛 차단, 그렇죠. 선스크린제를 사용해서 햇빛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이제 봄철에 이렇게 이제 알러지들도 또 많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봄철 피부 관리 중에서
알러지 피부 또 그 밖에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